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버지니아 고인돌 가족 이름이 실전 사격 아카데미로 바뀝니다. 웬 아카데미냐고요? 네, 저희가 드림랜드에서 마지막 사격 날을 가졌을 때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USCCA 인스트럭터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큰딸 제일 친한 친구가 처음으로 사격을 한 날이었고 또 몇몇 분은 초보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였고요. 근데 저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제가 강의를 하고 모든 시범을 보여줬을 때 가장 신경 썼던 젊은 세 분이 가장 잘 썼고 또 실력도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제 딸 가장 친한 친구 MJ는 거리가 어떻든 간에 백발백중은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사격을 꽤 오래 했고 총도 몇 년 동안 다뤘던 분들은 표적 자체를 잘 못 맞췄죠.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실제 이분들 그렇게 못 쏠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사격을 오래 해왔고 또 총도 잘 쏘세요. 하지만 갑자기 사격 시합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평소에 연습했던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죄송하지만 좀 막 쐈죠?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총알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과 총알에는 문제가 없고요. 실제 연습과 실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고 하면 처음 쏜 사람은 오늘 처음 왔지만 이 환경에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립을 잡고 어떻게 사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웠고 그대로 했으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총을 오래 쏘신 분들은 평소에 혼자 사격장에서 사격했던 연습이 몸에 배어있죠. 하기 때문에 실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날 사격날이 끝나고 저는 USCCA 교관 클래스를 끝까지 끝내기로 하고 며칠 전에 다 끝냈습니다. 네, 이 교관 클래스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확인했고 또 사실 많이 반성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당연히 너무나도 모자르고요. 오늘은 왜 저희 채널에 변화가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깨닫던 것은 많은 분들이 총이 있고 또 평소에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중학교 때부터 총을 쐈고 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들 저만큼 알고 있겠지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고요. 해서 이 착각 속에 그날도 처음 총 쏘는 사람이나 아니면 초보한테만 저가 집중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격이나 안전 상황에서 절대 문제를 안 일으켰죠. 하지만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총알도 한 발씩만 놓고 쐈지만 제 자신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해서 사격장에 갔을 때는 무조건 모두가 처음 총을 만진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격 중에 누가 안전규칙을 범했을 때는 엄격하게 그분은 그날 사격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 총을 배우신 분들과 초보들은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스탠드와 엑스텐더와 에임하고 사격을 잘했죠. 이런 반면에 제가 믿었던 분들은 평소에 사격했던 것이 자기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에 스탠드와 에임이 안 좋았고 또 결과도 좀 안 좋았죠. 해서 총 구입과 에임하는 거와 스탠드도 사격 전에 제 생각에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레크레이션과 셀프 디펜스를 분리 안 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취미로 사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총도 달라지고 또 내가 차고 있는 홀스터도 바뀌게 돼 있고 또 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멋있고 잘 쏠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셀프 디펜스를 위한 총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큰 권총을 차고 다닐 수는 없고 너무 크죠. 또 너무 무겁고 또 홀스터도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쓸 수가 없죠. 또 실제 저도 요번에 깨달은 건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권총이 뭐 방아쇠나 아니면 사격하기 좋게 원래 모습보다 바뀌었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원래 셀프 디펜스 총은 총 회사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지만이 법적에서 이 총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해서 보기 좋고 사격장에 총 쏘기 좋은 비슷한 총들을 4개, 5개 사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레크레이션 종류 하나와 셀프 디펜스 종류 하나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격을 마스터 했을 때 행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자신도 총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총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걸 보면 욕심이 생겨요. 하지만 총은 좀 달라요. 다른 것처럼 그냥 하나의 취미가 아니라 이것이 취미가 되고 또 내가 컬렉션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반면에 나와 내 식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보면 미국의 오르가니제이션도 약간 분리되어 있죠. 뭐 예를 든다고 하면 NRA는 레크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주쳐져 있죠. 뭐 사격 시합이라든지 정확하게 쏘는 방법, 또 사격장 사용 방법, 또 사격장 자체도 이 거리가 좀 먼 편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사회가 너무 시끄러지고 뭐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권총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NRA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USCCA는 100% 셀프 디펜스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팩트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실제 총을 살라고 생각하거나 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해보면
보면 사냥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보면 멋있는 총 갖고 있길 좋아하고요. 남자니까. 또 전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일반인들한테 문제된다고 느낀 것들은 바로 사격장입니다. 네, 제 자신도 아이작 오버튼 사격장에서 17년을 했죠. 하지만 항상 땅을 살라고 했던 이유는 일반 사격장 사격과 현실적인 상황 사격에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저는 항상 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가르쳤고요. 또 이번 기회에 아예 이름을 실전 사격 아카데미로 바꾼 겁니다. 네, 당연히 일반 사격장이 나쁜 건 아니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규칙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사격장 사용 방법도 배웁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격할 수 있는 거리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격장이 25야드죠. 이 거리에서는 권총을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걸 맞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를 봤을 때 범죄가 일어날 때는 거리가 90% 이상이 3야드에서 5야드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9에서 15피트 아니죠. 해서 아마 제 비디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25야드나 100야드 저가 0점 맞췄을 때 가까이 사격했을 땐 총은 다시 0점을 맞추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있어요. 해서 실 상황에서는 총이 안 맞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방향이죠. 사격장에서는 오직 한 방향만 내 타겟만 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옆에 타겟도 못 쏘게 돼 있죠. 우리 뇌에서는 이 머슬 메모리가 항상 이겁니다.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했을 때 문제는 우리 시야는 앞만 보고 사격하는 것이 훈련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실 상황에서는 범죄인이 정면으로 총 두고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99%는 뒤나 옆에서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오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총을 뽑고 움직였을 때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사격하는 스탠드와 또 총을 포인트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죠. 아마 일반 사격장에 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사격하는 폼들이 다 영화에서 본 겁니다. 이것을 위버 스탠드라고 하는데 앞다리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뒷다리 옆으로 놓고 사격을 이렇게 놓고 사격하는 거죠. 네, 이것은 위버리라는 경찰이 발표한 방법이고 또 많은 컴피티션을 이겼기 때문에 미국 경찰서에서 이 위버 스탠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캠을 통해서 보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경찰들도 이 위버 스탠드를 안 쓰고 무조건 손이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방법을 다 바꿨고 또 저 자신도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이솔레이트 스탠드라고 어깨와 두 손을 후 엑스텐션 하면서 이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거죠. 또 머리를 내림으로써 총은 원하는 방향을 벌써 포인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격장에서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쏠려면 위버 스탠드가 낫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크레이션과 셀프 디펜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두 개 다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 몸에서는 이 머슬 메모리가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또 사격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사격을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쏘죠. 또 경찰들도 이렇게 연습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바디캠을 보니까 위급한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은 무조건 쫙 펴고 이렇게 사격한다고 합니다.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리가 9피트에서 15피트면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이 3초 아니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몸에 머슬 메모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3초 안에 1초만 뺏겨도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이거 외에도 실제 제가 깨달은 건 상당히 많지만은 일단 일반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제가 좀 찝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몇 가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로 권총을 처음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권총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고 나는 것은 총알을 넣고 안장에 빼는 방법을 몰라서 실수로 자신이나 자기 식구들도 다치게 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척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사실 저도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만났고 총을 처음 쏴봤기 때문에 손을 다치신 분들도 봤고 또 안타깝게도 자기 손을 쏘신 분도 있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총은 있지만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누구한테 가서 가르쳐달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업 듣고 싶어도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영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배우자 하니 약간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피하신 분들도 있죠. 네, 또 제가 놀랬던 것은 이 컨시얼 캐리 폴맷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게 돼 있죠. 하지만 무엇을 정확히 가르쳐주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에 대한 교감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무엇이 됐든 간에 4시간만 때우면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컨시얼 캐리 폴맷을 준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주마다 법은 다르죠. 하지만 저희 버지니아도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요새 러버 스탬. 뭐 예를 든다고 하면 돈만 내면은 수업 시간 4시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어서 컨시얼 캐리 폴맷 받게 해준다는 거죠. 해서 현재 이 러버 스탬 하고 있는 교감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또 제가 실제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제가 상당히 놀랬던 것은 최근에 와서는 동양 여자분들이나 노인들이 상당히 범죄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당연히 헤이 크라임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제 제가 한국서 의사를 했었을 때도 성폭행을 당한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그건 당연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도 하고요.
또 신고를 함으로써 이 복잡해진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 깊이 흠이 있는 여자로 아예 찍힐까봐 피하는 분들도 많고, 또 많은 젊은 여자들은 이것을 말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를 갔고 몇 시에 갔고 이것을 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 하는 생각에 아예 신고를 안 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폭행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을 신고 안 하는 가장 많은 인종들이 동양인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겟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아빠들은 딸이 대학 갈 때 성폭행이나 위험에 대해서 아예 교육을 안 하죠. 실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 거의 지겨울 정도로 강의를 했고, 또 이럴 때 제가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 집사람은 좀 깜짝 놀랐죠. 또 제 자신도 편한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저희 아빠들이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서 저는 범죄뿐만 아니라 술 문제, 친구 문제, 하다못해 자동차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고, 아이들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다 듣고 대화를 갔죠. 또 실제 썩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아빠가 말해줬던 얘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또 제가 전혀 몰랐던 깜짝 놀란 사실도 이번에 좀 들었는데, 버지니아가 섹스 트래픽의 가장 많은 스테이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섹스 트래픽은 뭐냐면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다른 나라에 팔든지 아니면 다른 주에 파는 거죠. 실제 저는 이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또 저희가 항상 타고 있는 이 66 하이웨이가 마약 트래픽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보편적으로 버지니아는 상당히 안전한 도시죠. 하지만 저희가 항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또 새로웠던 것은 항상 이 사격 연습을 하는 경찰들도 실상황에서 15피트 아니죠. 상황이 터지고 총을 쐈었을 때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확률이 4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매일 연습을 하고 사격하는 사람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못 맞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가끔 유튜브나 실상황 비디오를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막 쏘는데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못 맞히나 했는데 우리가 그 실상황에 안 빠져봐서 그렇습니다. 또 이 실상황도 의학적으로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습 많이 한 경찰들도 그렇게 못 맞히는데 일반인들이 1년에 한 사격장 한두 번 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실상황에서는 얼마나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은 강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일반인보다 범죄인들이 사격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격장 가면 가장 좋고요. 안 돼도 2주에 한 번씩 가면은 좋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사격이 취미가 된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연습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게 없고요. 만약에 나는 사격을 안 좋아하는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사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 몸에 머슬 메모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또 총이나 사격에 대해서 영상이나 비디오를 보고 배운 사람들은 보통 한 달 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총을 직접 만짐으로써 사용법도 배우고 또 안정법도 배우고 또 사격을 하면서 배우신 분들은 길게는 1, 2년 간다고 하죠. 뭐 예를 든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군대를 안 갔지만 제가 한국 분들과 얘기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군대 시절 얘기죠.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눈 감고 총을 분리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제가 사격장 같이 가서 사격해보면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하고 몇 번 같이 사격하고 나니까 옛날 실력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연습하고 실제 만져보고 이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내가 내 식구를 위해서 내 집에서 총을 쐈는데 법에서 봤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집주인은 패밀리 룸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누가 앞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권총을 준비했고, 이 수업 시간은 정확한 디테일은 얘기 안 해줬지만 이 범죄인이 뛰어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총을 쐈고 이 위급한 상태를 멈추게 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총 쏜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났어요. 다행입니다. 어느 때는 누가 문짝을 부시려고 했을 때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뒷문으로 도망가야지만이 나한테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가 뭐 아이나 부인이 위층에 있거나 딴 데 있었을 땐 나만 도망가면 안 되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총을 쏴도 법적으로 100% 셀프 디펜스에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범죄인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이를 가진 아내가 법적으로 수를 했죠. 나는 다른 식구가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해서 50만 불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네, 50만 불 하면 거의 6억입니다. 네, 강의 시간에 정확한 디테일 얘기는 없었지만 실제 내 집 안에서도 강도가 문을 부시고 뛰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손에 총이나 칼이 없었을 때는 이미디에이트 덴저, 위급한 상태를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 안에서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법의 눈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차고 다니고 또 누가 내 집을 들어왔을 때 나한테는 100%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권총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전에
법적인 책임, 또 법적으로 가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죠. 거기에 드는 비용, 또 도망가지 않고 내가 총을 들고 같이 맞대결 했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더 나아가 사람은 죽인 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대생 때 처음 죽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장면이 저를 몇 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누구를 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당히 크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러면 나는 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했을 때는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피할 수가 없고 이것이 아니고 나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멈추겠고요. 자, 그러면 제 채널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냐? 절대 바뀌지 않고요. 컨텐츠가 하나 더 넣는다 뿐입니다. 그 컨텐츠는 디펜스 아카데미죠.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가면은 디펜스 아카데미가 한 섹션 더 생길 거고요. 저는 항상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채널 처음 한국말을 시작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에게 이 총 문화를 올바로 가르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나와 내 식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엄격한 가르침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모여서 재밌게 놀고 금방 시간은 지나고 헤어지기 바빴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도 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총에 투자한 만큼 실상황을 준비하는데도 투자를 하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See you later.